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5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이제 지목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건 축척 변경입니다. 2등으로 중요한 게 지목이에요. 그래서 이 지목이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어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목이란 토지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주된 용도 따라, 자 밑줄을 그었어요. 토지의 종류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지목이 뭐냐 이라면은 그냥 가장 쉽게 토지의 종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토지의 종류는 28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라면은 법에는 이렇게 나와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세 부과를 위해서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서 지도공부에 등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사는 지목이 임야이죠, 그죠? 근데 강남구 삼성동의 지목은 대입니다. 임야의 세금하고 대의 세금하고 세금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보니까 지목 설정의 원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문으로는 띄울 수 있지만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닙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일필 일목의 원칙 이렇게 나왔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여야 됩니다. 여러 개 되면 안 되죠. 그죠?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면은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이렇게 나오잖아요. 옆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주된 용도.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면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가면은 주종의 관계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주종이죠. 그죠? 그럼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목을 부여할 때는 일필 일목이니까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여야 되거든. 그러면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서 주자가 나오면은 종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주종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영속성의 원칙이라니까 옆에 보니까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번 정해졌던 지목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지목이 변하느냐? 그건 당연히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지목 설정의 원칙은 상식선에서 풀면 됩니다.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이어야 한다. 이때 한 필지의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한 개만 해야 되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했다고 해서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릴 지문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구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렇게 먼저 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크게 4가지를 딱 기억해 두면 돼요. 첫 번째, 일필 일목의 원칙입니다.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한 개여야 돼요.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에요. 하나를 더 써둔다면은 독립성입니다. 여러분들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되는 거예요. 독립성을 못 갖추면 지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여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목은 학교입니다. 학교용지입니다. 학교용지.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안에 있잖아요. 기숙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 자, 그럼 여기서
안에라는 표현이 있고 밖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다 이러면은 독립된 건물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지목이 되냐 학교용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학교가 주냐 기숙사가 주냐. 그건 당연히 학교가 주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 이게 종입니다. 그럼 종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 안에 기숙사는 대가 아니고 학교용지가 된다 이 말. 그러면 만약 학교 밖에 기숙사가 있다. 이거는 독립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저 경우에는 지목이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딱 할 때 학교 안에 이러면 전부 다 학교용지예요.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되는 거예요. 즉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외가 있냐냐? 예외가 있어요. 그 말은 독립성을 못 갖춰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는 암기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있어요. 목장용지가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만약에 여기가 과수원입니다. 그럼 이 과수원이라면은 지목은 과수원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다. 그러면 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 안에 있으니까 독립이 안 돼 있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적용을 하면은 이 토지의 지목은 과수원 용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입니다. 예외.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양입하지 않아요. 독자적인 지목이 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대관령 목장이다. 그럼 지목은 목장용지입니다. 그런데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가 있다. 그럼 이게 목장용지나 되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목장은 가축을 기르죠. 가축은 조금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짐승입니다. 짐승. 그러면 짐승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당연히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하지 않고 독자적인 대로 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공원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원묘지의 지목은 묘지입니다. 묘지. 그런데 그 공원묘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관리사무소의 지목은 묘지가 되느냐 대가 되느냐. 여러분들 묘지는 죽은 자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산자가 업무를 보는 것이죠. 죽은 자가 우선이냐 산자가 우선이냐 산자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이 목장 안에 우리가 과수원 안에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으로 대로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암기를 딱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지목이라는 것은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읽어보면 누구나 성인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읽다가 딱 보면은 다만이라는 글자가 등장을 해요. 이 다만이라는 글자가 등장한다는 말은 예외가 등장을 한다 이 말.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해만 해두면 돼요. 이해. 뒷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자가 나오면 반드시 뒷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 지목은 절대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목의 구분입니다. 방갈로 1번은 전이죠. 옆에다가 밭이라고 썼어요. 밭. 방갈로 2번은 답이죠. 옆에다가 논이라고 썼어요. 논. 그 다음에 3번에 방갈로 3에는 과수원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을 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지목에 전이 있다, 답이 있다, 과수원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전은 밭입니다. 밭. 그러니까 한자를 써서 그런 거예요. 밭전자인데 그냥 밭이라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한자로서 전이라고 해요. 답이라는 거는 논답자죠. 논답자. 그러면 이 세 개를 딱 구별하면은 이렇게 딱 구별합니다. 각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각종의 작물을 재배한다. 이걸 두 개로 또 분류를 하면은 이 위에 두 개는
농작물이죠, 농작물. 과수원은 과일이죠, 그죠? 과일. 그럼 반드시 과일하고 농작물은 반드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과, 배, 밤, 호도, 귤나무 이건 당연히 과일이잖아요. 그럼 과일을 기르는 곳은 당연히 과수원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다하고 논의 차이가 뭐냐? 이거는 물이다, 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회 시간에 배울 때 우리나라는 농경문화다, 수도장 문화다. 그러니까 물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논,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면 전이죠. 여러분들 밭농사와 논농사의 차이는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을 직접 이용하여 이라면 답,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이라면 적. 그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1번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자, 색깔만 밑줄을 그으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럼 밭이죠, 그죠? 그 옆에 가보면, 곡물, 원예작물, 자, 밑줄을 긋습니다. 과수류는 제외에 있죠.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포함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밭이 있죠. 그럼 밭에서 콩나무, 그러니까 콩 있죠, 그죠? 콩, 각종의 작물을 심으면 전입니다. 근데 밭에서 과일을 기르면 전이 아니에요. 그럼 과수원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출제이유는 과수류를 제외이라면 O, 과수류를 포함하면 X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식용으로 죽순이죠.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죽순은 대나무죠. 대나무는 논농사와 관계가 있냐, 밭농사와 관계가 있냐, 물이냐, 물 아니냐, 물 아니죠. 그러면 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방갈로 2번에 답은 논이라고 그랬죠. 첫째 줄에 자 색깔만 줄을 거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그럼 뒷글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갈로 3번의 과수원은 동그라미 2번이죠. 다만, 이렇게. 다만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냐? 대. 여러분들, 자, 여기를 보신다면 좀 전에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독자적으로 대로 한다. 이 세 개는 그럼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목장용지가 나오죠. 목장용지인데 여기는 여러분들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목장용지가 있고 여러분들 양어장이 있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전이나 답은 바다고 논이거든. 과수원이거든. 이런 거는 재배입니다. 재배. 각종의 작물을 재배한다. 이렇게 말하죠. 재배의 반대는 자생이죠, 자생. 여러분들, 밭에서 밭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농작물을 가꾸는 거죠. 그러니까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 마음대로 자라도록 놔두는 거는 자생이죠. 그런 거는 논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장용지와 양어장은 그러면 뭐냐? 기르는 곳이에요. 재배를 한다는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들 가축을 재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죠. 가축을 기른다 이러면. 그러면 양어장 물고기를 기른다. 그럼 지금부터 딱 결론을 지을 때 물고기를 기르는 곳은 양어장입니다. 그럼 물고기를 제외한 건 전부 다 목장용지. 물고기를 제외한 건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우리가 소나 돼지나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당연히 목장용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시험에 이게 시험에 났어요. 꿀벌 있죠. 꿀벌은 양봉이거든. 그럼 양봉하는 곳의 지목이 뭐냐?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제가 딱 두 가지만 기억해라고 그랬죠. 물고기는 양어장, 나머지는 전부 다 목장용지다. 그러면 양봉은 물고기, 벌 있죠. 물고기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목장용지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양봉하는 것도 어떻게 목장용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딱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두 가지만 하세요. 물고기는 양어장, 나머지 기르는 것은 전부 다 목장용지다. 그러면 메추리든 꿀벌이든 아니면 닭이든 염소든 전부 다 목장용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목장용지에서 키는 동그라미 2번이 키죠.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여기를 보시면 이 목장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이 세 개는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로 가봅니다.
여러분들 방갈로 5번하고 6번을 묶어보세요. 묶어보면 해마다 이 두 개는 시험에 출제를 해요.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 임야가 나옵니다. 임야.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이렇게 나오죠. 옆에다가 임야에다가 밑줄을 긋고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그럼 항상 출제는 이걸 시험에 낼 때 임야인데 잡종지 이렇게 해가 출제를 하더라고요. 잡종지가 아닙니다. 임야입니다. 임야. 한 번만 더 이야기합니다. 첫째 줄에 보면은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이래라는, 그러면 산림은 말 그대로 숲이 우거진 산이니까 당연히 임야죠. 근데 옆에 보니까 원야라는 거는 터흡 벌판을 말하는 겁니다. 벌판도 임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둘째 줄에 보니까 황무지가 나오죠. 아니 임야이라면 숲이 우거진 산인데 황무지는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임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는 특히 우리가 배우는 법은 공법이거든.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게 흰색이다 이러면 그냥 흰색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황무지가 임야이고 이렇게 토달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냥 황무지도 임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이유는 항상 임야인데 잡종지로 답을 만들었었어요. 더 중요한 건 6번입니다. 6번은 매년 지문으로 띄웁니다. 광천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광천지라는 말이 나오죠. 광이라는 거는 광물이에요. 광물. 그럼 석유가 광물입니다. 천이라는 거는 온천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예요. 여기 또 토 달면 우리나라는 석유도 개발이 안 되는데 이런 말 또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냥 전부 다 그걸 광천지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내느냐 하면 1번으로 가볼게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동그라미 칩니다. 용출 되는 곳은 광천지입니다. 자, 근데 밑에 2번으로 볼게요.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은 일정한 장소로 동그라미 칩니다. 운송.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용출이냐 운송이냐, 그러니까 용출이냐 운송이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용출되는 곳은 광천지,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다 이런 말. 그래서 여러분들 2번에 보면 다만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이래 나오죠. 운송하는 곳은 잡종지예요. 그러면 그 잡종지 밑에다가 광천지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X.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출제인이 낼 때는 잡종지인데 항상 광천지라고 해서 답으로 만들어요. 광천지는 용출이 광천지지 운송은 광천지가 아닙니다. 잡종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7번에 염전이죠. 그죠? 염전은 여러분들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우리 신안 앞바다에 소금을 만들어내죠. 그게 염전이에요. 그럼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에 보지. 결론은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이지 염전이 아니에요. 염전은 천일제염만 염전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죠.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대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그냥 집이 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국토의 경미, 영해는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하여 자 밑줄을 그어보세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이러면 택지가 뭐예요? 집 짓기 위한 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목은 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딱 생각하세요.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입니다.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과거의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공장 안에 직원들의 체육시설이 있다. 그럼 지목이 체육용지냐 공장용지냐.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좀 전에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죠. 학교 안에 운동장이 있죠. 그럼 학교 안에 운동장은 체육용지냐 학교용지냐. 그건 당연히 학교용지고 학교 안에 창고가 있다. 그럼 창고용지냐 학교용지냐. 당연히 학교용지가
되는 겁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지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차장인데 여러분들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조심을 해야 될 때 2번에 보면 다만 이렇게 나오죠. 한 장을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충학습을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글자가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번에 보니까 노상주차장 이래놨죠. 여러분들 우리가 길거리 가면은 도로가 있지 도로. 그럼 도로니까 여기에 도로가 있죠. 그럼 지목은 도로입니다. 도로. 차 다니는 길은 지목이 도로죠. 그죠? 그런데 도로가 주변에 이렇게 흰 선 꺼놓고 요금 받는 데가 있죠. 주차하는 데가 있죠. 이거를 노상주차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이냐 도로이냐 이 말입니다. 도로입니다. 주차장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이렇게 내놨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이 표현을 썼죠. 주지목 할 때 주자가 있고 종자가 있잖아요. 주종이죠. 그죠? 그럼 항상 종은 주를 따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부설이라는 말이나 병설이라는 말이나 그럼 예를 들어서 강남구 삼성동에 가면은 삼성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초등학교의 지목은 학교용지죠. 그러면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속유치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병설이나 부속은 다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부속이 종이잖아요. 당연히 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은 시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냐? 부설은 주지목을 따라간다. 그렇게 낼 수는 없는 겁니다. 너무 쉽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묶으세요.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 글자를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제가 원시적으로 공부를 해본다면, 자, 국어 시간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는 말하고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그 말은 이게 하나입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이걸 끊어버리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수업을 할 때 남자, 집에서 장남인 남자. 이거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본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가든이 있어요. 가든의 지목은 대죠, 그죠?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은 전부 다 지목이 됩니다. 그러면 가든에 주차장이 딸려 있어요. 이게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하세요. 가든이 주가 되느냐, 가든에 딸려 있는 주차장이 주가 되느냐, 그건 당연히 가든이 주죠. 그럼 이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목은 됩니다. 주차장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가든에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이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그럼 이거는 주차장입니다. 이거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목이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주차장이 아니다. 이게 주차장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용어들이 자주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표현이 달라요.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의 등기, 의무자. 이 글자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잡종제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선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적하기 전에 임시로 보관을 해놓은 데 있죠. 이게 야외 전시장이에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지목이 잡종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에 주유소 용지가 나오죠. 그러면 1번에 가면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또는 수소 등의 줄 것입니다. 판매. 그러면 옆에 합니다. 일정한 설비를 가지시는 부지와 자 밑줄을 꺼세요. 저유소, 원유 저장소. 그럼 결론은
주유소가 뭐 하는 데냐? 기름 파는 데가 주유소잖아요. 자,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차, 기름차 있죠? 석유죠, 그죠? 전기차 있잖아요. 가스차 있잖아요. 그럼 전기를 충전하는 것, 가스를 충전하는 것도 전부 다 주유소입니다. 그럼 이제 답은 전기, 가스, 석유를 판매하는 곳이 주유소라는 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판매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곳도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러면 첫째 줄이 키가 아니고 둘째 줄이 키예요.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 저장을 해 놓는 것도 주유소 용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이번에 또 다만이 나오죠. 키는 자동차, 선박기, 자동차 제작도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정비 공장 안에 제가 그랬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그는 공장 용지란 말이에요. 공장 안에 있으니까 독립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공장 용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에 창고는 글자 그대로 창고입니다. 창고.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이랬죠. 그럼 여기서 독립적만 줄을 꺼보세요. 그 말은 공장 안에 창고가 있을 수 있죠. 그거는 공장 용지입니다. 창고 용지 아닙니다. 학교 안에 창고가 있죠. 그건 창고 용지 아니에요. 학교 용지예요. 창고 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독립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은 여주, 이천 이래가 물류 창고들이 있죠. 그죠? 그런 곳이 창고 용지입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다음에 토지는 도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 그 말은 아파트 안에 통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대입니다. 대. 공장 안에 통로는 도로가 아닙니다. 공장 용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갈로 안에 가보니까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보행, 밑줄을 긋습니다. 차량 운행. 사람 단위, 보행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 단위는 길이잖아요. 길은 당연히 도로입니다. 차량 운행이 뭐예요? 자동차 간에는 길은 당연히 도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고속도로 휴게소의 부지가 지목이 뭐냐? 이렇게 나왔죠. 그거 대 아닙니다. 도로입니다. 도로.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 수 있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럼 지목은 당연히 도로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옆에 가니까 휴게소가 있죠. 그럼 이때는 키를 딱 잡으세요. 이게 주고 이게 종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다가 화장실에 잠깐 들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 화장실에 잠깐 들리기 위해서 휴게소를 거치죠. 그럼 휴게소가 주냐? 도로가 운전하는데 딸려 있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배가 고프죠. 그럼 휴게소에 가서 우동 한 그릇 해야 되잖아요. 저 휴게소는 도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대가 아닙니다. 도로로 포함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 조심할 때 고속도로라는 말과 지방도로라는 말은 또 틀리는 겁니다. 지방도로변의 휴게소는 대입니다. 대.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2필지 이상 그것만 밑줄을 딱 꺼세요. 여러분들 도로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필지 이상은 통행으로 사용해야 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필지를 통행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건 대입니다. 대. 2필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4번과 15번을 묶으세요. 묶으면 15번을 보세요. 철도용지입니다. 교통운수를 위하여 자 밑줄을 긋습니다. 일정한 궤도. 그게 선로입니다. 선로.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도로는 자동차 가는 길이 도로지 기차 가는 길은 도로가 아닙니다. 철도용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도로라는 지목도 있고 철도용지라는 지목도 있거든. 그럼 당연히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제방이죠. 제방은 강둑을 말하는 거죠. 그죠? 강둑.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가볼게요. 17번, 18번, 19번을 묶으세요. 그럼 17번은 하천, 18번은 국어. 국어 옆에 또랑이라고 나와 있죠. 또랑 옆에다가 농수로라고 하면서 농수로. 그 다음에 19번에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볼게요. 제가 좀 전에 전하고 답하고 과수원의 차이가 뭐냐? 목장용지와 양어장의 차이가 뭐냐? 그럼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하천이 있고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세 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입니다. 물. 그러면 답은
물이 흐르느냐 고여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거는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른다. 이거는 물이 고여 있다. 자, 여러분들 유지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하는 그 물이 고여 있다는 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이는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입니다. 그러면 하천하고 국어는 차이가 뭐냐를 할 때 답은 이거예요. 이 두 개는 하천은 그냥 여러분들 안양천, 중량천, 한강 이런 거는 전부 다 하천입니다. 그럼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가 뭐냐를 할 때 규모입니다. 규모가 소규모. 규모가 작으면 국어. 규모가 크면 하천이에요. 그러면 문장에는 반드시 이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글자가 안 들어가면 두 개가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천은 안양천이다 중량천이다 이런 것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느냐 사람이 만든 것이냐. 여러분들 한강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낙동강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농수로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인공적인 수로예요. 그 말은 이거는 사람이 만든 거라. 사람이 만든 거. 그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였거든. 지금은 농경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농경사회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5, 6월 달에 모신기를 할 때 비가 안 오면 모신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시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물을 끓여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게 농수로예요, 농수로. 그럼 이 농수로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가 들어가면은 국어,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이다. 그러면 이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두 개를 구별하느냐 안 하느냐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처음에 제일 위를 가볼까요? 하천은 이렇게 해놨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 이렇게 나오죠. 자, 18번에 2번을 먼저 봅니다. 2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소규모 수로보지. 결론은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안 들어가면 하천.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18번에 2번을 시험에 낼 때 소규모 수로보지는 국어로 한다 이래 나오죠. 그러면 옆에다가 하천이라고 쓰고 X라고 왔어요. 항상 출제는 시험 문제를 때 국어인데 하천 이렇게가 답으로 만들어요. 소규모가 들어가면 국어, 소규모가 안 들어가면 하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1번을 보니까 용수 또는 배수를 이용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밑줄을 긋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그 인공적인 수로가 농수로예요. 농수로. 관계시설입니다. 관계시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유지입니다. 1.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기까지 줄을 껐어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 저장하고 있는 곳, 그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키는 이겁니다.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이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라는 게 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20번에 양어장이죠. 그죠? 1번에 첫째 줄에 육상만 줄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합니다. 양어장은 물고기를 기르는 곳이 양어장입니다. 이 물고기는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이에요. 그럼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죠. 그럼 그건 지목이 양어장이냐 아니냐? 아니죠. 왜?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은 없습니다. 거기서 고기 기르는 것은 양어장이 아니에요. 육지에서 고기. 그러면 시험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답은 두 가지거든. 육상이냐 해상이냐 이렇게 해서 육상하면 O, 해상하면 X. 이렇게 하면 딱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번에 수도용지입니다. 이게 33회 시험의 정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우리가 시험에 보면은 옳은 것을 물을 수 있고 틀린 것을 물을 수 있거든. 지목은 있잖아요. 10개 중에 9개는 옳은 것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틀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목은. 그러면 작년도 기출문제 옳은 것을 물었는데 수도용지라. 여러분들 수도가 뭐예요? 상수도 있잖아요. 상수도. 물을 정수하는 거 있죠. 공급하는 거 있죠. 그게 수도용지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공원입니다. 공원. 자, 둘째 줄에 보니까 색깔을 줄 것이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이게 공원이에요. 그럼 여기도 이제 하나 조심할 때, 앞에서 잠깐 볼 때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었는데 글자에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 공원도 역시 똑같은 겁니다. 공원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지목이 공원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참고학습, 보충학습의 1번을 볼게요. 자연공원법 이래 나오죠. 위에다가 산이라고 해서 산. 자연은 산입니다. 산. 그러면 설악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수리산 도립공원, 그거는 이름은 공원이지만 공원이 아니에요.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 산은 임야입니다. 두 번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묘지공원. 여러분들 묘지공원은 묘지지 공원이 아니에요. 묘지공원을 거꾸로 읽으면 공원묘지죠. 공원묘지의 지목은 공원이 아닙니다. 묘지입니다. 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3번에 국토의 개미 이용하는 공원일 때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이런 게 공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체육용지죠. 자, 보세요. 체육용지는 말 그대로 운동하는 곳이 체육용지잖아요. 그러면 잠실 운동장이 있다, 그건 당연히 체육용지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있다, 그건 당연히 체육용지가 되겠죠. 그죠?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다만 이렇게 나오죠. 자, 체육시설로서 밑줄을 긋습니다. 영속성과 독립성의 미흡한, 위에다가 주지목이라고 썼어요. 주지목.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니까 독자적인 지목을 갖지 않는다.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은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없는 문구입니다. 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이라는 글자를 써야 돼요. 그러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둘째 줄이 키입니다. 체육도장에서 유수 앞에서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면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게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목은 하천입니다. 하천. 여러분들 내린천에, 인제 내린천에 가서 우리가 그 물놀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지목이 체육용지가 아니고 하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은 하천입니다. 하천. 자,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1번으로 가보면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거기까지 밑줄을 그었어요. 그래가지고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 그러면 이 유원지를 물을 때는 첫째 줄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었다는 게 놀이기구가 있다. 그럼 놀이기구가 있다면 그 옆에 보니까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이렇게 나오죠. 그럼 하나만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수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도 빌딩 예를 들어서 1층에 수영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할 때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이죠. 글자가 다 틀리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거는 앞에 글자가 없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글자가 없죠. 그럼 이 수영장의 지목은 당연히 체육용지입니다. 두 번째, 미도 빌딩 1층에 우리 이 학원의 건물 1층에 수영장이 있다. 이거는 그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세요. 이 수영장이 독립되어 있느냐, 건물 1층에 있느냐. 그럼 건물 1층에 있다는 거는 독립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지목이 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이라는 말은 놀이기구가 있는 수영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유원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겠거든. 옆에다가 에버랜드 있죠.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가 있잖아요. 그럼 에버랜드의 지목이 뭐냐? 그건 유원지입니다. 그러니까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해볼게요. 과천 어린이 대공원의 지목이 뭐냐? 그게 과천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지목이 뭐냐? 공원이냐 유원지냐?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입니다. 공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천 어린이 대공원에 바이킹을 탄다. 그러면 그건 놀이기구가 있죠. 그럼 그건 지목이 유원지가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출제위원이 에버랜드라는 걸 시험에 낼 수 없어요.
그러면 과천어린이 대공원을 시험에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낼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지명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쓴다면 이렇게밖에 안 쓰는 거예요.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의 지목은 이걸 법 조문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재기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유원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의 종거용지는 첫째 줄 끝에, 자, 줄 끝습니다. 교회, 사찰, 향교. 여러분들, 교회의 돼야 사찰이나 향교는 당연히 종교죠. 그죠? 그 다음에 26번의 사적지입니다.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사적지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잡으세요. 다만 학교 용지, 공은 종교 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해서 동그라미 쳐서요. 자,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지목을 공부할 때는 독립성을 이해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게가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예요. 그럼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이 있다. 그럼 이게 미 명륜당이 학교 안에 있냐, 학교 밖에 있냐? 학교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건 사적지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용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탑골 공원의 지목은 공원입니다. 근데 탑골 공원 안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다. 그럼 그거는 공원이냐 사적지냐 이 말이거든. 탑골 공원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그거는 사적지가 아니에요. 공원입니다. 공원. 그러면 과거의 시험에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석 등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쌍사자석 등이 보물이죠. 그럼 보물이 있는 곳은 사적지거든. 근데 어디에 있어요? 법주사 안에 있잖아요. 그 법주사의 지목은 절이잖아요. 절의 지목은 종교용지죠. 그죠? 따라서 법주사 안에 문화재는 사적지가 아닙니다.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에 묘지입니다. 묘지. 1번으로 갑니다.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자르세요. 그게 묘지죠. 그죠? 묘지.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따라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자르세요. 그게 공원묘지죠. 공원묘지. 장사 등에 관한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돼 여러분들 봉안시설은 우리말로 말하면 납골당입니다. 납골당인데 납골당 하면 무섭죠. 그래서 이름을 봉안당으로 이름을 고친 거예요. 봉안당이 납골당을 말하는 겁니다. 지목은 당연히 묘지입니다. 묘지.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라냐? 대. 여러분들 좀 전에 이렇게 놨죠. 과수원 안에, 목장 안에, 묘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이 세 개를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잡종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어요. 그 28개 중에 일단 27개를 정합니다. 27개를 정하고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이 끼워 맞추는 거는 공무원이 끼워 맞춥니다. 끼워 맞추고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게 있겠지. 그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잡종지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잡종지는. 그러면 1번에 가봅니다.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는 다만 자 밑줄을 긋습니다.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는 허가된 토지는 임야로 한다. 자, 여기서도 역시, 여러분들 31페이지를 가볼게요. 1번으로 가볼게요. 제일 위를 보세요. 갈대밭, 시래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자, 좋겠습니다.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그러면 30페이지의 맨 아래와 31페이지의 맨 위의 차이가 뭐냐면 30페이지에 보면은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렸죠. 그 말은 원상회복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원상회복 조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그냥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것은 잡종지입니다. 그러나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면 임야라, 임야. 여러분들 볼게요. 여기가 산입니다. 그럼 산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럼 돌을 캐낸다는 거는 채석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을 캐내죠. 그럼 이거는 잡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돌을 캐내고 난 다음에 다시 원 상태로 흙을 메꾸겠다. 원 상태로 흙을 메꾸겠다니까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니까 여전히 지목은 임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제일 위에 2번을 보면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이런 건 전부 다 잡종지입니다. 3번에 보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하고 이게 전부 다 잡종지예요. 4번에 보니까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것도 전부 다 잡종지입니다. 그럼 과거의 기출문제에 뭐가 나온 게 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김포공항의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인천공항의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김포공항 안에 골프장의 지목은 채용용지냐 잡종지냐 이 말입니다. 공항의 지목은 잡종지죠. 그럼 공항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잡종지가 되는 겁니다. 항상 지목은 독립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3번의 지목의 표기 방법이거든. 이거는 3년에 한 번 출제를 합니다. 자, 보면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밑줄을 그었어요. 지목을 등록할 때는 자 적었습니다.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도면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표기한다. 두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24개이지만 차문자 밑줄을 그었어요. 적용되는 것은 자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밑줄을 그었습니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서울대학교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서울대학교가 있다면 서울대학교에 토지 대장이 있어요. 서울대학교에 지적도가 있다. 이 말. 그러면 우리가 토지 대장의 지목을 등록을 해야 되거든. 등록을 할 때는 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 글자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쓴다는 게 정식 명칭. 다시 한 번만 더 합니다. 법을 공부할 때는 서울시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거든. 반드시 법은 정식 글자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이름이지 서울시가 이름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이렇게 써야지 전북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식 글자를 써야 돼요. 정식 글자를 쓴다는 게 학교용지. 그럼 학교용지라는 글자를 그대로 써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도면에 쓸 때는 이 한 글자만 딱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만 써놔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면을 보니까 학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 이건 학교용지구나. 만약에 도면을 보니까 철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철도용지구나. 도면을 보니까 수라고 나오면 아 이거는 수도용지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학교용지라는 걸 그대로 다 썼죠. 이걸 정식 명칭. 이거는 학이라고만 썼죠. 이걸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은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4개는 둘째 글자를 쓴다. 그 4개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게요. 주차장이 있거든. 공장용지가 있어요. 하천이 있어요. 하천. 유원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용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주자를 써. 그러면 주차장에서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차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거기서 공자를 써. 그럼 여기서 또 공자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자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원지가 있죠. 우리나라 지목에 유지.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라고 했죠. 그럼 이 유자를 쓰기 때문에 여기 또 유자를 쓰면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가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세대는 한자 세대였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천자를 써버리면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이제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목에 학교용지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럼 학교용지에서 학을 쓰잖아요. 그런데 만약 하천에 하를 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 위조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하라고 쓰지 말고 천이라고 써라. 그러면 24개는 암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 4개만 암기해두면 됩니다. 이건 3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지목과 축척 변경 그 중에 하나를 공부를 했어요. 지목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면적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고생을 했습니다.